지금 이제 한국의 콘텐츠가 왜 먹히고 있느냐. 소프트 파워의 대표적인 게 문화 콘텐츠거든요. 존재감이 없을 때는 관심을 안 가지죠. 이제 한류란 말이 나오고 글로벌한 현상이 되니까 흔히 이제 1999년에 한류란 말이 처음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이 뭐길래가 방송된 거는 이제 CCTV를 통해서 1997년에 방송이 됐고요. 한류라는 단어는 이제 1999년에 청년보호에서 보도를 하면서 그 말이 이제 명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사실 또 한류의 출발점을 보면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지상파 방송사 제작자들도 내 프로그램이 해외에서 큰 히트를 하고 한류라는 큰 트렌드를 만들 것을 의식하고 처음부터 그것을 기획한 건 아니었어요. 국내 시청자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구나 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이제 한류란 말이 나오고 글로벌한 현상이 되니까 그때 비로소 프로그램을 잘 만들면 해외 시장에도 어필을 하는구나를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지금은 이제 그 한류 역사가 이미 이제 20년이 넘었고요. 특히 최근의 한류 현상은 뭐 새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프로그램 기획할 때부터 캐스팅, 기획, 또 심지어 펀딩, 플랫폼 전략까지 다 이 해외 시장 겨냥을 하고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 그 텔레비전도 대형으로 바꾸고 홈 시어터 역할을 할 정도로 이렇게 그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문화적 향수, 문화적 수용에 대한 욕구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한국의 콘텐츠가 왜 먹히고 있느냐.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치열한 현대사. 쉽게 말해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치열한 생존 경쟁, 그 압축 경제, 압축 성장을 통해서 오면서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에 노출됐겠습니까? 그 노출된 한국민들을 위로해줬던 것은 대중문화입니다. 그 대중문화들도 치열한 또 대중문화끼리의 경쟁이 있습니다. 조회수 경쟁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우리끼리의 경쟁을 통해서 완성도라든지 말하자면 세계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어느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는 거죠. 지금부터 10년 전 얘기인데요. 한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이제 그 뭐랄까 비중이 높지 않고 존재감이 없을 때는 관심을 안 가지죠. 헐리우드 그걸 대부분 보시는데 그것을 계속 보면은 물리지 않느냐. 그때 한국 드라마 보시면 어떠냐. 그러니까 보완제죠. 대체제가 아니고. 그렇게 사실은 어필을 했어요. 처음부터. 이런 때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 좋아 라고 하나에 이렇게 장르화되어 있으면 그게 이 식단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보는 게 아니라 가끔 뭐 먹고 싶지 할 때 그게 떠오르는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연의 결과가 아니고 그게 누적된 어떤 학습과 경험의 결과로까지 이제 올라간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한류는 그 문화의 힘이 결과적으로 강조됩니다만 그 문화 콘텐츠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또 아니다. 제가 실제로 중남미에서 특파원도 하고 콘텐츠 비즈니스도 했습니다만 중남미의 경우는 그 한국의 어떤 경제적 위상이나 이런 그 경제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그 경제적 힘과 위상을 선망하다 보니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국력이라 그러고 또 그 점에서 이제 소프트 파워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소프트 파워의 정의는 그 나라가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고 그 나라에게 매력을 갖게 만들고 그 나라의 의도를 관철하게 하는 힘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게 소프트 파워거든요. 소프트 파워의 대표적인 게 문화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호 조응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흥원의 그 풀네임 이름은요 한마디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입니다. 수교 기념 행사 같은 그 국제문화 교류를 전담으로 수행하고 있고 해외에서의 한류 수용자 실태 조사를 한다든지 뭐 한국 문화 축제와 같은 그런 행사를 통해서 한류를 활성화하는 일들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류가 그동안 지적되고 있는 어떤 그 지적 사항 중에 하나가 너무 일방주의다, 상업주의다 그런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보기에 한국이
자기들 한류만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하는 데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한국에도 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신남방에서 태국, 신북방 국가에서 몽골 하나씩 지정해가지고 한국에서 그 나라를 주제로 한 축제를 합니다. 실제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또 하나 저희가 K-팝의 육성 시스템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보이밴드, 그 다음에 걸그룹 이렇게 한 팀씩을 초대를 해가지고 상당 기간 기획사 시스템에 들어가서 실제로 우리 아이돌 육성 시스템대로 한번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는 아시아송 페스티벌이라는 무대에 올라가서 실제로 그들이 했던 거를 그대로 발표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류의 양상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고 이걸 잘 선용하고 그리고 착한 한류로 이어지고 하는 것이 저희 같은 진흥원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